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의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비트 차량을 바라보면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아마 한숨 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도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리플 왜 이러죠 가격이? 811원? 이러다 또 700원대까지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쵸? 비트코인도 지금 조금씩 계속 빠지면서 3,800만원대 중반 깨졌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약보합 상태 보여주면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 쭉 보게 되면 거의 다 파란색으로 물들여 있고,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리플 가격 보면 힘이 너무 빠지고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쵸? 아마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수량에 모으는 것에 집중하면서 위기는 기회 속에 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세력들이 저울질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의 규제의 명확성적인 부분, 리플 같은 경우 지금 부분 승소로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기관 판매자들에게 판매되는 그런 XRP 같은 경우는 증권이라는 그런 실마리를 남겨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규제의 명확성, 증권성 여부가 확실하진 않다. 지금 이 실마리, 이 키포인트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엎치락뒤치락 시장 장세를 가지고 놀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애플, 기업 하나의 시가총액의 2분의 1토막, 반토막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쥐락펴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너무나 주무르기 쉬운 그런 판국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포기할 게 아니라 리플에 대한 펀더멘털과 같이 현재 어떤 기사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더더욱 빠지면서 8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보고 가겠습니다. XRP 시가총액은 하루에 20달러를 탕진해버렸다. 지금 많이 빠짐으로써 시가총액이 너무나 빠졌습니다. 0.5달러까지 폭락할까요? 이러다 진짜 700원대, 600원대까지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죠.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대한 부분적인 법적 승리에 의해서 그쵸? 개인들에게 파는 건 증권이 아니야. 그렇지만 기관들에게 파는 건 증권이야 너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애매하게 판결을 냈죠. 승리에 이어서 2023년에 0.84달러까지 정점에 도달했죠. 한 1,100원 정도까지 갔었죠. XRP 가격은 상당한 조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법적 싸움의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였고, 승리가 처음에는 힘을 주었지만 최근 시장 역학으로 인해서 XRP 가격이 최근 최고치에서 거의 20% 이상 빠지면서 리또속을 자아내고 있고, 최근에 공중파 방송을 보고 들여오신 분들, 리플에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이거 투자 괜히 한 거 아니야? 역시 비트코인 사기 아니야? 암호화폐는 역시 근본이 없어. 역시 허상이야.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0% 이상 하락하면서 눈에 띄게 되돌려져 왔다. 이러한 광범위한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XRP 가격은 8월 3일에 또 다른 주요 하락을 목격하면서 지금 또 5% 정도 하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800원대 극초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다 700원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시점이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가총액이 너무나 지금 녹여졌다. 그러면서 BNB 코인의 원래 위에 있었어요. 원래는 BNB 코인의 위에 있었는데 내려오면서 지금 시가총액 차이 보면 차이가 꽤 납니다. 이제는 BNB와의 격차가 조금 벌어졌다라는 부분 좀 아쉬운 느낌이죠. 원래 4위에 있었다가 5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사 한 개 더 보게 되면 통치 후에 행복감이 사라지면서 약식 판결되면서 이제는 리플 이제 상승할 것이다 행복했었는데, 그런 행복감이 사라지면서 뭐라고 나오죠? 최악의 크립토 커런시 중에 XRP가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악이다. XRP는 역시나 이 행복감은 그냥 잠시 있었던 이슈였을 뿐이었을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미디어 유투데이에서 나오면서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손절하자.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그냥 내가 다른 거 투자하자. 코인 하지 말고 주식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개미털기를 세력들이 하고 있고, 시기에 대한 조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공포감을 주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달에 낙관론은 SEC와의 전쟁 중에 소송에서 리플에 대한 유리한 법원 판결에 의해 박차를 가했었어요. 그쵸? 그 부분 승소로 박차를 가했으나 XRP가 계속되는 법적 복잡성 속에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통치 후 행복감이 약해지고 있다.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과 하락을 맛보고 있다. 지난달에 차질에도 불구하고 SEC는 XRP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아직도 열어놨죠. 항소에 대한 스탠스를 게리 겐슬러는 또 예산을 추가 지원하면서 암호화폐 내가 무조건적으로 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증권이라는 걸 밝혀낼 거야 라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판결에 대해 항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우리 대중들에게는 어떻죠?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투자. 진짜 암호화폐 내가 괜히 건드렸다. 최악의 크립토 커런시 XRP 나오면서 지금 개미 털기와 물량 소화하는 부분, 시기의 조절,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고조시키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들고 가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 우린 이런 세력들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공부를 수반하면서 XRP가 미래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세력들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몇 가지 더 확실하게 잡고 가면서 우리가 멘탈 잡을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 보겠습니다. 4,500개 이상의 ATM을 보유한 시카고 기반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XRP를 지원했습니다. XRP로 이제 ATM, 즉 다시 말해 이제 XRP를 통해서 돈을 뽑을 수 있다, 무언가를 결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XRP에 대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제도권 수용의 실마리가 조금씩은 사소한 이슈로부터 풀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지난번 언급드렸던 이 유럽의 최대 거래소죠. 비트스탬프, ODL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고 가장 오래된 거래소였다. 연이율 2%의 XRP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RP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짐에 있어서 대출을 실행해주면서 유동성이 커지고, 우리가 미래에 전통 금융회사, 전통 트레디파이의 스테이킹 서비스라든지 커스터디 서비스가 시전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파일럿 테스트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 BOE에서 리플을 사용하면서 이런 문서를 발표했다. 실시간 총액 결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쓰면서 리플의 개념을 증명하고 있더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영란은행은 동기화된 결제를 통해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 ILP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논문과 지금 계속적으로 문서 발표하면서 실시간 총액 결제, 그런 결제 시스템의 ISO 2002 메시징 그룹을 마이그레이션 시작했죠. 그뿐만 아니라 리플 가격 예측 나오면서 달러의 주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나오면서 독점 특허로 인해 동요가 된다 라는 부분으로 지금 몇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는 은행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개에서 리플의 원장 활용에 의존하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까지 공개해버렸다. 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정하다 못해 본인들이 쓰기 위해 특허까지 내버렸다. 이 시스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으로 가득 찬 통화 간 거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공하며 금융산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가치의 인터넷, 가치의 이동을 하기 위해 나타난 회사고, 거기에는 굉장히 글렌 허친스와 같은 유대자본이 들어간 세력들이 함께하면서 ODL 서비스로 인해서 국경 간 결제를 굉장히 혁신으로 들어가면서 스위프트 2.0의 망을 깔았고 금융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달러의 주인장 그리고 연준의 핵심 구성원인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리플을 인정하다 못해 특허까지 공개하더라. 리플의 새로운 새벽 볼까요? 공개된 특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XRP 원장, 리플의 원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면서 거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부 기록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념비적인 변화는, 그쵸? 트랜잭션이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가 싸고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오차가 없습니다. 은행 및 회계 규칙을 다시 작성할 수 있는 분산 원장 기술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특허가 나왔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중앙은행 큰 단위에서 페드나우라든지 ISO 20022를 RTGS에 넣으면서 국경 간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 리플사가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하위 은행들도 지금 리플에 대한 특허를 내면서 계속적으로 리플의 DLT, 분산 원장 기술을 쓰고 싶어 하더라. 특허를 내면서 본인들도 조금씩 더 업무 효율성과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리플의 기술력을 사용하고 있더라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트위터 잠깐 보고 가게 될까요? 트위터 잠깐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미 실시간 결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XRP를 해시태그했네요. XRP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라고 하면서 리플의 DLT가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서로 원장을 교환할 때 이 분산 원장 기술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지금 리플의 개념을 증명하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 총액 결제, 그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시스템, 거액 결제 시스템인 쳄스에 리플에 대한 개념을 넣었다. 즉 ISO 20022를 넣었다. 영국의 고부가가치 결제 시스템인 이 쳄스의 글로벌 표준 메시징이죠. 바로 ISO 20022를 탑재하면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했다. 여기서 한국은행 자료를 봤을 때 ISO 2002 기구들의 굉장히 의사결정 기구로 입김이 센 RMG, 즉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등록 관리 그룹에 리플사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외에 기득권 세력들과 이미 다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도 리플의 개념이 증명되면서 고부가가치 결제 시스템 쳄스에 리플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넣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이렇게 리플 사용 사례에 대한 문서가 발표가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FedNow 24/7 365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FedNow가 출시가 되면서 영국의 금융 소프트웨어 핀네스트라와 볼란트 테크놀로지와 같이 가는 볼페이, 그리고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 결제 시스템 솔루션 회사 ACI 월드와이드와 스위스의 테메노스, 최적화 회사 ECS 핀까지 모두 리플과 함께 가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런 회사들이 FedNow와 같이 또 협력을 하면서 출시가 됐고, FedNow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국의 RTGS처럼 ISO 2002가 탑재가 되면서 리플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쵸?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리플은 이미 국경 간 결제를 위한 혁신을 위해서 미국의 FPC Faster Payment Council과 이 청산소 클리어링 하우스죠. 청산소의 지원을 획득했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청산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청산소는 지불 그리고 증권, 파생상품 거래의 교환, 청산을 용이하기 위해서 형성된 금융기관인데, 이 클리어링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오너뱅크를 보면 모든 기득권층의 은행권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은행들이 모두 리플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고 리플의 FedNow 서비스를 쓰고 있다. 얼리 어답터로서 웰스파고라든지 JP모건 특히나 먼저 쓰고 있으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특허까지 출원을 시켰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FPC Faster Payment Council에도 FPC 이사회를 보면 이미 리플의 임원진들이 2명이나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FedNow를 출시하는 부분, 그리고 국경 간 결제를 인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은 무조건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구나 라는 부분 알 수 있었고, 하나 더 나아가서 DDP죠. 바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서도 역시나 프로젝트 파트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센추어가 들어가면서 뱅가드 포럼에서는 역시 나오고 있죠. 자금의 흐름줄이 엑센추어로 가서 리플의 굉장히 거대 투자사죠. 엑센추어가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와 굉장히 연루되어 있더라 라는 부분도 우리가 퍼즐을 맞출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역시 페더럴 리저브 연준의 공식 홈페이지에 ISO 2002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FedNow 서비스에 ISO 2002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나 리플로 기결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XRP의 가격 촉매 역할을 지금 이 FedNow가 하고 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서 리플 그리고 XRP에 대한 유망한 전망이 제공된다는 기사화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실시간 결제 플랫폼에 리플의 온보딩, XRP 가격이 새로운 이런 올타임 하이를 추진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의 기사가 또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어떤 회사들이 FedNow를 쓰고 있냐 보면은 JP모건과 웰스파고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런 연준의 굉장히 기득권층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이 연방준비제도의 FedNow 결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쓰면서 계속적으로 리플에 대한 확장성은 대두가 되고 있더라 라는 부분이죠. 그렇기에 영국의 이런 실시간 총액 결제, 그 중에서도 거액 결제 시스템인 쳄스라든지 소액 결제 시스템인 FPS, BACS의 ISO 2002가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고, 영국의 공식 홈페이지에 리플에 대한 개념이 증명되어 있었고, 미국의 과거 시스템인 페드워치와 페드와이어,
페드 나우로 바뀌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리플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회사, 그뿐만 아니라 리플의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금융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모든 게 다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XRP 레저를 통해 상호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는 부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리플은 계속적으로 미국 안에서 확장하기 위해 미국 시장에서 성장을 목표로 선임 정책 이사를 또 찾고 있어요. 리플의 확장성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성공적인 후보자는 미국의 입법 그리고 규제 이니셔티브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이를 지원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왜? 아직까지는 그런 증권성의 명확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이라든지 규제 이니셔티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임원진을 찾고 있다. 연방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과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리플의 옹호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리플은 미국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계속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임 정책이사를 미국 시장에서 찾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크립토 아날리스트 이 브렛 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거든요. XRP의 가격이 2주 만에 1.4달러로 치솟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다. 물론 참고만 하는 부분이겠지만 세 가지 키포인트만 보자면 XRP는 곧 1.4달러의 가격 인상을 할 것이다. 지금은 가격 조정일 뿐이고 개미 털기를 실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크립토 아날리스트 브렛 힐이 예측을 했다라는 부분과 투자자는 XRP 보유량을 중요합니다. 유지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지금 매도하고 손절하면서 떠날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수량에 집중하면서 타임 레버리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트위터 잠깐 보고 가게 되면 브렛 힐이 말하죠. 앞으로 2주 안에 가격이 1.4달러로 대폭 인상될 예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2023년 8월 3일에 이야기를 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 있겠지만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우리가 리플 같은 경우 규제의 명확성 증권성 여부가 확실하게 판가름 날 때까지 시간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디지털 상공회의 보고서에서 XRP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CDC라고 불리는 디지털 상공회의소에서 암호화 산업에 대한 이 SEC 대 리플 판결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영향 그리고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잠깐 읽고 가게 되면 판결에 대한 응답으로 이 CDC 바로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리플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한 애미커스 요약서에 제시된 주장과 일치하는 디지털 자산 분류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만족을 표시했다. 이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이 사건이 어떻게 향후 법적 분쟁의 선례가 될 수 있는지 강조하면서 업계의 명확성, 규제 명확성에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그런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력들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 있다.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기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아티클로 거쳐서 규제 명확성이 오는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EC 관계자는 XRP의 보안 상태의 대화를 무시하고 바로 보안 상태가 이 증권 여부죠. 리플의 기술에 집중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SEC 증권거래위원회와 XRP, 리플 관계사가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들의 대화에서 증권 여부에 대해서는 대화를 무시하고 어떤 거에 집중을 했냐? 리플의 기술에 대해서 집중을 하더라. 여기서 트위터가 나오거든요. 최근에 트위터고 잠깐 보고 가게 되면 빌 힌만과 제이 클레이트는 XRP 보안 상태에 따라 즉 증권성 여부에 따라 리플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리플의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회의록이 나오고 있어요. SEC는 어쩌면 리플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하고 증권성 여부는 세력들이 주무르는 그런 하나의 이슈일 뿐이고 앞으로의 기술적 부분, 앞으로 어떻게 더 펀더멘털을 확장하는지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리플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리플의 가격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저희 구독자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기사고요. 리플 최대 글로벌 파생상품 기구 IDSA에 합류하면서 굉장히 큰 JP모건이라든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의 금융기관과 같은 회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플사는 이미 이에 따라 JP모건, 블랙록, 골드만삭스, B&I 멜론은행 등 런던 증권거래소와 같은 기업과 함께 가입한 몇 년 안 되는 암호화폐 시장 회사 중 하나가 됐다.
리플은 그 정도로 펀더멘탈이 세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기구에는 알고랜드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번 가입을 통해서 리플사 굉장히 또 큰 확장성, 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 79개국에 1000개 이상의 회원기관과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리플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 너무나 좋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미래를 보는 비전 투자자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독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마인드셋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투자에 대한 내공이 깊으신 세봄 선생님께서 어떤 말 해주셨냐? 저는 주식에서 하도 많이 당해봐서 이제 놀랍지도 않다. 야 세력들아 그 정도로 개미 털리겠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주시고요. 계속 털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니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올릴 거잖아 하면서 기다립니다. 타임 레버리지에 굉장히 적합하신 세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존버해야 되고요. 마음 다스리게 해야 되고요. 존버해야 된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어디 한번 네가 죽나 개미가 죽나 죽어보자. 지금 더워 죽겠는데 칼부림도 나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겠는데 더 떨어뜨려 봐. 700원대 들어와봐. 항소해봐. 나는 계속 갈 거니까. 이런 마인드로 우리 세봄 선생님 마인드로 갑시다 우리. 가격이 너무나 다운돼서 굉장히 또 날씨도 덥고 그쵸? 세상도 흉흉한데 기분도 언짢고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긍정적인 스탠스로 리플의 미래 가치에 집중하면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